안전자산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죠. 오늘 반등이 안 쓸 수도 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시장의 관심은 일로 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실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계속 하락 감소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시장이 가벼워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거는 일단은 뭐 자리는 지금 나스닥은 중요한 저항선 막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S&P 500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는데 S&P 500 기준으로는 아직 저항은 남아 있습니다. 한 4,359 요 갭 하락한 것까지 보게 되면은 한 4,400 근처까지 좀 올라와 줘야 아유 저항을 돌파했구나 라고 보는데 그게 조금 모자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거보다 이제 지표 보게 되면은 뭐 양봉 대표님 다 얘기하셨을 겁니다. 근데 달러는 그나마 장중에 쭉 움직이다가 거의 보합,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죠. 그러다 보니까 105.8, 그래서 한 고점 대비해서는 그냥 그래도 선방했다라는 쪽이고 어제 장중에 시작하고 환율이 원달러 환율도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1,347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선저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10년물이 이제 이거 가지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3% 빠져서 한 4.64 요게 되게 중요한 자리까지 한 번에 내려왔더라고요. 요 4.6이란 자리가 이탈하게 되면 참 좋은데 근데 이게 지금 뉘앙스가 안전자산이 부각되다 보니까 오히려 채권의 수요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나왔던 변화다 보니까 근데 물론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했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앞으로 그러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효과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보면 금 가격도 어제 올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나왔을 때는 이게 그러면 이제 기존 흐름으로 봤을 때는 4.6대가 이탈하는 어떤 촉매제로 작용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금리 자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상대적으로 5% 가는 것보다 4.5대 정도까지 가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 시장 공감은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분위기는 계속 확인은 해야 되는데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 오른 배경이 이것 때문에 올랐죠. 예, 금리 떨어진다. 그렇지.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의 기술주들은 좀 다릅니다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문제 이제 유가는 WTI 기준으로 지금 86.4달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어제 시장에서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물론 한 4%대 올랐다고 하더라도 유가는 지금 분위기로는 90달러대 가기가 조금 아직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가장 또 주말 사이 많이 보셨던 게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쟁 이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동 전쟁 5차로 공식적으로 들어가느냐 마냐입니다. 그렇죠. 네,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대표님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과거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했을 때의 그 뉴욕 증시를 전반 다 훑어봤는데, 오, 근데 큰 차이는 뉴욕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더라고요. 그게 네. 이제 사실 1970년대 일어났던 중동 전쟁급은 아니니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지금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주식 사자. 응? 주식 사자. 아니요, 오늘 네. 80% 정리했어요. 주식을 정리하셨다. 네. 미국 증시를요? 네. 예. 주식을 80% 정리하고, 네. 일단, 그러니까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판단이 안 쓰는 불확실성 가운데서 나는 리스크를 빼겠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냥 80% 정리했어요. 네. 임반꿀? 아니, 오늘 좋지. 그냥 그래도 오르면 좋죠. 예. 저는 뭐. 근데 지금 이게 뭐 불확실성이 다시 추가하다가 된 거니까. 네, 이제 왜냐면 지금 4.8대의 이 금리 자체만 가지고도 네. 불확실성이 있고 네. 하여튼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안 좋다. 네.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이제 유가는 이렇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 어제 좀 하나 체크해야 될 건 천연가스도 이것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쪽은 장중에 한 10% 올랐습니다. 네.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유가, 천연가스 모두 다 어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주목해야 되는데 거기다 중동 전쟁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고민인 상황들이죠. 근데 아마 유가는 기술적으로는 90달러 넘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황 쪽에서 이제 추가로 자극을 뭐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중동 전쟁 얘기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 이번 전쟁의 핵심은 첫 번째가 이제 당연히 유가겠죠. 유가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란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뿐만 아니라 이집트 그리고 레바논 이게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요 지역적인 이스라엘 딱 지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4차 전쟁까지 계속 또 왔다 갔다 위협했던 자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가자 지구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자가 아니고요. 가자 지구의 통제 능력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딱 봤을 때 유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바라본 첫날은 일단 저항이 생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88달러대 넘어가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모 일단 두 번째 이란, 이집트, 레바논이 이번에 참전했느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은 영향력 아직까지는 좀 낮고 거기다가 가자지구 통제 능력을 봤었을 때는 제로 바로 회복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키는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선생님, 네 이분이 상당히 공격적이신 분이거든요. 근데 강성이라. 근데 원래 이스라엘 총리는 다 강성입니다. 그렇죠. 원래 군인 출신들이 많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강성인데 아마 강한 이제 보복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왔던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 나왔던 피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여기서 나왔던 게 이제 하마스 쪽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고 헤즈볼라는 레바논 쪽에 그 강성 단체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30-40개 돼요. 강성 단체들이. 이게 지금 다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번에 같이 공격할까 말까 그러는데 여기서 일단 이란이 발표했습니다. 우리 하마스 지원 안 하고 우리 아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미국과 관계가 뭔가 회복하려고 있는 관계거든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 압박했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재미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로 발표했다는 거 그나마 다행. 지금까지 중동 쪽에서 큰 형님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집트였다고 하네요. 예, 이집트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이집트는 바로 자기네 영토 위에서 가자지구 위쪽에서 했는데도 일단은 관망. 그 레바논도 뭐 우리 추가적으로 그 헤즈볼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 과격 단체가 헤즈볼라거든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진 조용. 그러니까 3차 때는 레바논 침공을 통해서 이제 베이루트 그 사건들 막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아직까지 앙금이 있지만은 일단 관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전에 대한 분위기는 좀 잠잠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그렇고 가자지구 바로 통제하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 지역으로는 못 들어와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화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로 확정되는 키가 이스라엘에 갖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참전을 계속 그러니까 전쟁을 확대하느냐 이런 쪽으로 계속 푸시를 하는데 미국 입장으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로 더 플러스 알파 해서 이 중동까지 확전시킨다고요. 미국은 원칙이 한 번에 2개 이상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약간 지원 물론 이제 항공모함 보내고 경계는 태세는 갖추고 있지만은 더 확전되지 않게 손 쓰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더 커지는 거는 이스라엘이 뭐 전면적으로 그래서 막 불씨 역할을 하면서 막 때리고 막 미국 말 안 듣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전쟁 쪽으로 5차 전쟁 쪽으로 가기는 좀 아직은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렇지. 쪽으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각자 자기 나라들이 저도 네. 중동 전쟁이 벌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우디도 그렇고 각자 자기네들 먹고 사는 문제에 바빠가지고 그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라. 그래서 그냥 또 바람도 있죠. 아,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 빠졌는데 좀 그만하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은 요것저것 챙겨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이 지켜보는 데는 그냥 유가가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가가 지금 그렇다고 산유국들의 핵심적인 나라들은 이란 빼고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눈치 작전 일단 이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국제 관계 관련된 것도 보다 보면은 이제 어제 중국과 이제 미국 관계인데 어제 처음으로 상원의원단을 중국에서 맞이하면서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양모 대표님도 얘기하셨던데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뭔가 이제는 지금 약간 악수할 타임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전에는 열심히 때리고 약간 좀 손잡을 타이밍에 이제 거기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 이거 쏟아붓겠죠. 아니 지금 와서 손잡느냐 이거는 뭐 또 그래야 된다고 막 또 그럴 타입이다 보니까 그때 약간 손잡고 유화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정세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보통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죠. 아 이렇게 되면 2차 전지의 약세 또 IT 기술주 쪽에 긍정적인 뉘앙스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거는 뭐 주가가 다 좀 밀려 있는 상황 쪽에서 그렇게 먼저 딱 구분져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나오는 내용들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국제 뉴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어제 나왔던 미국 증시에 대한 동향들과 같이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어제 에너지 네. 그리고 또 방산 이쪽이 강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 국내에서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만 바로 시장이 반등하면서 올라오기가 오늘 예상은 한 1%대 반등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시장이 1%대 반등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외국인들 포지션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이 정도면 금리 떨어졌고 거기다가 환율도 안정이고 그러면 그래 이제 포지션 좀 정리해야 되겠어. 현물도 최근에 은근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물 매수 나와야 될 것 같고 환율 떨어지는 추이에 거기다가 선물도 지금 너무 과했어.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시작해서 45분에 시작하는데 그때 약 최소 1000개 이상 매수가 들어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반등 강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게 시작하고 아침에 시작했는데 9시 한 정확하게 20분 정도쯤 됐는데 시장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썩 그렇게 개연치 않다. 또한 2,000개 이상으로 들어오지 한 2,000개 정도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별로 또 오늘 반등이 안 쓸 수도 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시장의 관심은 일로 갈 것 같습니다. 방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해서 갭상승을 했는데 또 저희 특징이 있죠. 외국인들 반응이 없었을 때 나오는 음봉 패턴 이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고점 보게 되면 처음에 2,434, 2,420, 이날도 2,417, 그러니까 2,420 이상으로 안착 못하고 또 음봉으로 주르륵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방산주가 셀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시장 방향에 따라서 동향들 보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2,420 요 정도 이상으로 출발해서 계속 외국인들 선물 들어오면서 강하게 들어와서 2,440, 2,450까지 강하다. 낙폭 과대주입니다. 낙폭 과대주 쪽 매매하는 거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쪽으로 안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주 그리고 또 약간 좀 시장에서 이기려고 하는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양자암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또 다른 좀 약간 좀 정체된 것들을 이기려고 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체크해야 될 거. 만약에 근데 시장이 강하다 그러면 방산주 아침에 갭 상승했다가 쭉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화를 보시고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넣고 바이오주는 찐시황 때 쭉 언급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양자암호는 생각보다 실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들이. 특히 양자암호의 가장 핵심은 중국입니다. 지금 애써 부정하고 있는데 미국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쪽으로 왜냐하면 중국 새로운 기술 들어올 때 돈 쏟아붓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쏟아붓는 게 반도체도 지금 쏟아붓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게 슈퍼 컴퓨팅에 대한 의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봐야 될 섹터 쪽으로 보는데 뭘 사는 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희한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갖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그냥 플레이입니다. 시장에 대한 플레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요거는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은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또 얘기 나오는 코스피 200 편입 종목, 그리고 또 코스닥 150 편입 종목이 아니 벌써 그러던데 항상 시장은 플레이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당장은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으로는 뉴스가 그래도 그나마 PC 얘기가 좀 나옵니다. 마지막 보루. 솔직히 PC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PC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돌아갈 때 IT 수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서버 쪽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모바일 쪽이 있을 거고, 이게 핸드폰 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PC 쪽이 있는데, 서버는 이제 조금 더 확대되면 AI 서버까지 해서 4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서버 이쪽은 그나마 가장 나은 쪽. 모바일은 회복되느냐 그랬는데 아직까지 8월 달까지 글로벌 판매 데이터 보게 되면 여전히 역성장. 하반기에는 좀 되나 이런 쪽인데 될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개선 쪽으로 나오는데, PC 쪽이 돌기 시작한다라고 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PC가 아주 상당히 많이 느릴 겁니다. 왜냐면 요즘 MZ세대 보면은 PC 사용 못 한대요. 다 휴대폰으로 해야 그렇죠. 되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나마 그래도 애플 쪽의 환경은 그나마 몇 번 해보고 사파리 이렇게 하면서 좀 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환경은 정말 생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다루는 친구도 많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PC가 점점 소멸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차라리 태블릿, 그 안드로이드 환경, iOS 환경 이런 쪽으로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점점 저희 같이 이제 좀 자세한 작업을 하는 쪽이 아니게 되면 문서도 뭐 그냥 워드 있고 보니까 PC 조그만데 워드 이거 키보드 갖고 막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이거는 아마 생각보다 많이 늦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예측으로는 대만 쪽에서 3분기에서는 밸류체인이 한 매출액이 한 2자릿수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10%대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고, 게다가 JP모건에서는 내년에 PC 성장이 한 8%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즉 2022년도 이후에 2년의 사이클들이 하락 사이클들이 끝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와주면은 또 그러면 마지막 퍼즐 중에 하나 PC까지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JP모건에서 얘기하는 거는 델 컴퓨터랑 레노버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건 Q는 아직 모르겠고 P는 그러니까 즉 DXI라고 하는 디램 익스체인지에 나오는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늦었지만 이제 서서히 반응이 나오겠죠. 네. 이런 쪽에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동향들 체크하고, 거기다가 저는 뭐 SK하이닉스가 더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그럼 제 생각이고 네,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변화들을 이제 좀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삼성전자 뭐 2조 원 영업이익 뭐 얘기 나오고 좀 분위기가 좋게 나오는 건가요? 뉴스들이 조금 좋은 뉴스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가봐야 됩니다. 저희 뭐 아직 예상치죠, 다. 예. 그러니까 예상치가 뭐 하향되고 어쩌고 그냥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그들이 맞춘 적이 있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려고요. 네, 너무 거기 말리고 보면 안 되겠다 싶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일단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좀 빠집니다. 지금 예탁금은 50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신용잔고 보니까 지금 신용잔고가 지금 19조 3천억대까지 좀 밀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18조, 17조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번 기회에 또 계속 하락 감소하는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좀 시장이 가벼워지니까요. 네, 그런 것들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코스닥 쪽에서 많이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